오늘은 신세계 정유경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신세계그룹 백화점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그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인으로서의 인지도보다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여동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죠. SNS를 취미이자 마케팅으로 활용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오빠와는 완전히 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사생활보다는 경영 스토리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우선 그녀가 사장으로 있는 신세계라는 회사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다행히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지분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왜 순환출자 지배구조라고 해서 A가 B에 투자하고 B가 C에 투자하고 C가 다시 A에 투자해서 기업 간 지배구조가 막 얽히고 설켜 있다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고 현재 대기업 중 현대자동차 그룹만 유일하게 남아있죠. 어쨌든 신세계그룹은 크게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파트와 정유경 사장의 신세계백화점 파트로 분리되어 남매가 각 파트를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유경 사장이 이끌고 있는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을 지주회사로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프리미엄 아울렛의 신세계 사이먼, 면세점 사업의 신세계 DF, 가구 브랜드 까사미야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네요. 그럼 정유경 사장의 스토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972년 10월 5일 삼성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이자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현재 박명수 딸이 다니고 있는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응용미술학을 공부하던 중 미국으로 넘어가 로드아일랜드 디자인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미술 쪽으로 스펙을 완성하게 되죠. 아무래도 엄마가 미대를 전공해서인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참고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대학은 미대계의 하버드로 불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미래모빌리티 디자인 연구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신세계 조선호텔 마케팅 상무로 입사하여 오빠와 함께 후계자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디자인 전공을 살려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2006년 조선호텔 프로젝트 실장이었을 당시에는 서울 웨스통 호텔의 리모델링 작업을 총괄하면서 약간 구시대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조선호텔을 현대화시켜 호텔 이미지 변신에 성공시켰으며,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인테리어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문 디자인 컨셉 회의만 10번 이상, 계단 손잡이를 고르는 데는 3개월을 투자하는 등 큰 틀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썼고, 결국 센텀시티점을 성공시키며 부사장으로 승진하죠. 번외로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100년이 넘게 기네스 레코드를 갖고 있었던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보다도 2만 평이 더 큰 규모라고 하네요. 저는 사실 서울 촌놈이라 가본 적은 없는데 백화점에 아이스링크장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2003년 오빠의 이혼으로 정용진 부회장 두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정유경 사장은 정용진 부회장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두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직접 바래다주는 등 친모인 배우 고현정의 빈자리를 채워줬다고 하는데, 2007년 여동생이 엄마 역할을 해준 것은 어떤 말로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없다 라고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말하며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죠. 어릴 때부터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경 사장은 이명희 회장과 함께 국내외 출장길에 자주 동행하면서 경영 철학이나 수업을 배웠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경영 성과를 만들어냈던 이명희 회장과 같이 운동형 경영자 스타일을 고집하며 리틀 이명희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입사하여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 신세계백화점 개장식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녀의 경영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추측도 있었지만, 그 이후 예전과 같은 운동형 경영을 다시 하고 있죠. 2011년 신세계가 이마트와 백화점으로 분할되면서 경영권 승계의 포석을 다졌고, 그 사이 정윤경은 이마트가 만든 생활용품 자연주의를 인수하여 자주라는 브랜드로 리뉴얼을 시키는가 하면, 신세계 명동점에 있었던 스타벅스를 철수시키고 그 자리에 신세계 떡방이라는 떡집을 오픈하는데, 한국의 떡도 서양의 디저트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그녀는 실제로 스타벅스보다 40% 매출을 증가시켰습니다. 이후 디자인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 면에서도 두각을 보이기 시작하자 2015년 총괄사장으로 승진, 2006년에는 정용진 부회장과 주식 교환을 통해 신세계 지분을 9%까지 끌어올려 승계 작업을 본격화했고, 작년 이명희 회장에게 지분 8%를 증여받아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마침내 정유경 체제를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경이 1740억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로 내야 될 세금은 증여금액이 30억이 넘어 기본 50%, 여기에 최대 주주에 붙는 할증세율 10%까지 추가하여 60%, 즉 1740억의 60%인 1044억 정도라고 합니다. 2015년 신세계백화점 부분 총괄사장 승진 후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나선 정유경 사장은 이것저것 시도하는 정용진 부회장과는 달리 백화점 주력 사업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기존 사업을 더 잘 키우자는 어머니와 닮았죠. 특히 2016년 신세계 강남점을 증축하여 전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려놓게 되죠. 롯데백화점 명동점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1979년부터 매출 1위를 줄곧 해왔는데, 롯데로서는 정말 굴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동 상권의 하락과 사드 보복, 일본 불매운동 등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신세계 매출 증가의 원인은 당연히 사세 확장에 있었죠. 증축은 신강건물 윗부분
뒷부분에 진행됐는데 영업 면적을 무려 16,000평에서 26,000평으로 56%나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백화점 1층에 명품 팝업스토어 전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명품 매장 들어가면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턱을 확 낮춰버렸죠. 또한 인테리어 디자인은 더 부각시켜 똑같은 명품이더라도 신세계에서 사면 뭔가 더 명품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들거나 20, 30대가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비중을 30% 중반까지 끌어올리면서 신세계 하면 명품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다만 다들 알다시피 바이러스로 작년 2분기 첫 적자를 보긴 했습니다. 다행히 3분기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여 생각보다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신세계 사업 모델이 거의 오프라인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 작년 어느 정도 매출 성방과 올해는 사업 정상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온라인 사업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2016년 정유경은 SI 빌리지라는 신세계 온라인몰을 오픈하여 모든 제품이 정식 판권을 가진 100% 정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한마디로 병행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병행 수입 제품이라는 건 구찌 같은 명품 브랜드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물건이 아닌 해외 도매상 같은 곳에서 들여오는 제품을 말합니다. 정식 수입과 병행 제품의 차이라고 하면 AS 접근성이나 가짜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100% 정품을 취급한다는 부분을 홍보했는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첫해 매출 27억을 시작으로 4년 만에 1000억을 돌파하여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신세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도 2%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정유경의 내용과 덧붙여 평가를 해보자면 자신의 디자인 전공을 살려서 같은 공간이나 물건이라도 더 고급져 보이게 하는 리브랜딩 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명희 회장 경영 스타일을 닮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보다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을 주력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바이러스로 오프라인 사업 전체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온라인몰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의 굵은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짙은 아이섀도우 컬러까지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더 무서운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유경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내용을 더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편은 정 영상들보다 내용을 좀 더 담아봤는데 짧게 핵심만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담아 만드는 것도 재밌네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